통영의 대표 관광지 동피랑 마을에서 4층 신축 건물 문제를 두고 주민들과 건축주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18개 시군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 서명지를 박종훈 도교육감에게 전달했습니다. 제10대 경남도의회 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단, 모두 새누리당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과반수 미달로 두 차례의 투표 끝에 거제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새누리당 반대식 현 의장이 연임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통영의 대표 관광지인 동피랑 마을에서 신축 건물 문제를 두고 주민과 건축주 사이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상업적 난개발을 우려하는 주민들과 재산권을 주장하는 건축주. 통영시는 어떠한 결정을 내릴까요? 최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화마을로 이름난 통영의 관광명소 동피랑. 최근 동피랑 마을에서 신축 건물 허가 문제를 두고 주민과 건축주 사이에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유는 관광객이 늘면서 2, 3만에 이용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인데요. 토지를 구매한 사업자가 자신의 부지에 4층짜리 신축 건물을 지으려다 일부 주민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주민들은 고층 신축 건물이 들었으며 너도 나도 상업적으로 난개발을 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동피랑을 통틀어 2층 이상의 건물이 없으며 현재까지 시청 건축자님께서 건축물 관리를 잘한 것 같습니다. 이번 신축하고자 하는 건물은 납포를 못할 뒤편 건물로서 4층으로 허가가 난다면 신축 건물 주위 모든 소유주들이 모두 4층 허가를 신청할 것입니다. 동피랑을 올라오면서 저희는 경관과 높은 곳에서 아래를 보는 경관은 다 망쳐버리고 제2의 나폴리 모텔, 제3의 나폴리 모텔이 생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건축 허가를 신청한 사업주는 자신의 재산권을 주장하면서 최고 7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 시 권고를 받아들여 4층으로 짓기로 했지만 허가가 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제소했고 건익위는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제적 통영시에서 할 일 다 했고 7층 21m 질 거를 갖다가 제일 처음에 7층을 올렸다 안 돼서 5층 15m 안 돼서 4층 원 상가 건물 지려고 뭐 16m를 지어야 되는데 그것도 또 안 돼서 충고를 낮춰가지고 13.4m를 했습니다. 그게 결국 반려를 제가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상고를 했습니다. 거기서 3명이 내려와가지고 하루 종일 답사를 해가지고 전부 다 조사를 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거기에서도 통영시는 허가를 내줘라. 이건 허가 안 내주면 안 된다. 합법하게 내주라 했는데도 지금까지 통영시 건축가의 담당자들은 이 이야기들만 듣고 이처럼 신축 건축 문제 허가를 두고 시는 어떤 결과를 가져놓을지 주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최재현입니다. 학교 급식비 절반을 중앙정부가 지원토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하는 경남도민들의 마음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급식은 교육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더 이상 도지사나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아이들의 밥상이 휘청거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을 염원하는 경남도민들이 경남도 교육청에 모였습니다. 경남 지역 학교운영위원회가 중심인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18개 시군에서 받은 학교급식법 개정 청원 서명지를 박종훈 교육감에게 전달했습니다. 60만 명이 넘는 도민이 서명에 참여한 가운데 당초 목표인 100만 서명 달성에는 실패했습니다. 학교급식법 개정 서명지를 전달받은 박 교육감은 지방정부만 책임지는 의무급식에 중앙정부도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경남에서 학교급식법에 급식비 재원의 분담률을 정하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50%, 지자체와 교육청이 그 50%를 나누어서 분담하는 그런 형태로라도 일단 급식비 지원의 그 재원 분담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을 둠으로써 하지만 법 개정을 위해서는 최근 개원한 제20대 국회와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학교 급식법이 개정되면 무상급식을 중단한 홍준표 지사처럼 자치단체장이 아이들의 밥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학교 급식을 제공하고 급식이 곧 교육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도교육청은 학교급식법 개정을 염원하는 경남 도민들의 마음을 국회에 전달했으며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다양한 청원운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제10대 경상남도의회 전반기 의정 활동이 마무리되면서 5일 새로운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위한 선거가 진행됐습니다. 새누리당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남도의회인 만큼 의장단에는 야당의 자리가 한 석도 없었습니다. 전주현 기자입니다. 2014년 7월 1일 시작한 제10대 경남도의회가 지난 30일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무상급식 중단 문제로 떠들썩했던 전반기 경남도의회. 전반기 의장이었던 김윤근 의원은 의장직을 내려놓으며 시원섭섭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낮은 자세로 평의원으로서 더 많이 도민 여러분의 곁을 지키며 주어진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부족한 제가 의장으로 직무를 명예롭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아껴주시고 믿어주시는 데 대하여 도민과 동료 의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5일 제10대 경남도의회 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단이 선출됐습니다. 새누리당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남도의회에서는 당내 경선에서 선출된 사천지역 박동식 의원이 단일 후보로 나섰습니다. 박동식 의원은 48표를 얻어 당당히 신임 의장 자리를 꿰찼고 제1부의장에는 진주지역 최진덕 의원이, 제2부의장은 양산의 정재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박동식 의원은 350만 도민의 복지 증진과 신뢰받는 의회 운영을 약속했습니다. 정치인은 긍기와 잔입을 가져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 뜻을 깊이 새기면서 신의와 도의를 지키고 실천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제10대 후반기 도의회를 경상남도 350만 도민의 복리 증진과 함께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 선거뿐만 아니라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역시나 의장단에는 야당이 없는 새누리당만의 독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후반기 경남도의회 역시 새누리당 위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도정을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은 지난 전반기처럼 후반기에도 되풀이될까 염려됩니다. 하지만 박 신임 의장이 당선 소감을 통해 깨어있는 열린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약속한 만큼 박동식 후의 제10대 경남도의회 의정활동을 기대해봅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제10대 거제시의회 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에 새누리당 소속 반대식 현 의장이 연임됐습니다. 6일 열린 의장 선거 1차 투표에서 반대식 의장 8표, 윤부원 의원 7표, 기권 1표를 얻어 과반수 미달로 재투표를 실시했으며 2차 결선 투표에서 반 의장이 총 16표 중 11표를 획득해 5표를 얻은 같은 당 윤부원 의원을 제쳤습니다. 부의장에는 노동당 소속의 한기수 의원이 새누리당 소속의 이형철 의원과 경합 끝에 16표 중 15표를 얻어 압승했습니다. 한편 의회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총무사회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장 선거는 7일 본회의에서 열립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는 구민의 인식 개선과 바람직한 주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7월 한 달간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과 홍보를 적극 실시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차 표지 미부착 차량과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 표지가 붙어 있으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지난해 7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물건 적치 등의 주차 방해 행위자에 대해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관련법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창원시가 수소차 민간법인 보급사업 모집 공고를 통해 관내 기업체와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소차 보급에 나섭니다. 올해 창원시가 보급할 수소 차량은 총 32대로 관용 차량 20대를 제외한 12대를 민간 법인으로 보급을 하게 돼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차량은 현대자동차 투싼 iX로 정부와 창원시가 각각 2,750만 원과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면 4,750만 원의 구입이 가능하며 오는 9월 30일까지 관내 지정된 22개 현대자동차 판매 지점에서 상담 후 구매 계약서와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됩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고성군 지부가 2016 경남 고성공룡 세계 엑스포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촉구했습니다. 고성군 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경기 불황과 잦은 비로 당초 목표인 관람객 180만 명 달성에 실패했음에도 대성공이라고 표현한 조직 위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14억 원 규모의 세금 정산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101억 원의 수익과 7억 4천만 원의 흑자 기록 발표는 급하게 만들어진 성공 신화라는 입장입니다. 결국 이러한 치적 홍보는 국민을 기망하는 일이며 조직위는 언론에 배포한 자료의 근거를 밝히고 국민 공청회를 실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는 합석이동 동부경찰서 옆 도시계획도로와 회성동 철길 옆 도시계획도로의 확포장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두 곳은 평소 차량 통행이 많았지만 협소한 도로폭우로 주민들의 통행 불편 민원과 교통 환경 개선 요청이 꾸준히 제기되었던 지역입니다. 이에 마산회원구는 각각 1억 5천만 원과 2억 7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폭 8m 규모로 공사를 추진 완료했습니다. 구는 이번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로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개관한 무학의 주류 박물관 굿데이 뮤지엄이 개관 1주년을 맞이하면서 창원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굿데이 뮤지엄에는 2만 5천여 명의 관람객과 100회의 단체 방문, 31종의 주류 기증 참여가 이루어졌으며 한국관광공사의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지와 창원시청 창원관광홍보설명회에 문화와 역사 체험이 가능한 차별화된 관광지로 개재되는 등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굿데이 뮤지엄은 술의 역사와 문화를 통합적으로 전시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수집한 3,300여 종의 주류를 볼 수 있고 무학과 함께 성장한 1970년대 마산의 모습도 한편에 마련하면서 역사와 문화를 동시에 접할 수 있는 명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는 식중독 예방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 나기를 위해 지난 5일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에서 식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창원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천연희 위생팀장을 초빙해 급식 종사자 개인위생관리 요령 및 작업위생 요령 등에 대해 강의했으며 이외에도 식중독 예방을 위해 조리된 음식 바로 섭취하기와 물 끓여 마시기, 기구류에 대해 소독 철저히 하기 등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마산회원구는 급식위생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50인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을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으며 장마철에는 덥고 습한 기온 때문에 세균 번식이 활발해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가정에서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충무 라이온스 클럽 창립 40주년 기념 및 제40대, 제41대 회장 이취임식이 지난 5일 개최됐습니다. 송영래 41대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소통과 배려로 봉사하는 즐거움을 이란 슬로건으로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참된 봉사를 실천함으로써 국제사회 봉사단체로서 위상을 높이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한 이날 신입 회원으로 정수천, 박열, 김창근 회원이 입회하면서 새로운 가족을 맞이했으며 충무 라이온스 클럽은 불우이웃 돕기와 장학금 전달, 의료 봉사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사회적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창원 해상콘도에서 실종된 낚시객 2명 가운데 1명이 지난 4일 숨진 채 발견된 데 이어 해상콘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54살 손모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지난 5일 창원시 구선면 심리 해안로 앞 해상에서 추가로 발견돼 인양됐습니다. 해경은 DNA 감정을 거쳐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거제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가 사측의 구조조정안 철회를 촉구하면서 한시적 전면 파업에 돌입합니다.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업체 노조가 실제 파업에 나서기는 조선 빅3 중 처음입니다. 한편 조선업계는 조선사 노조의 연쇄 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파업이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은 경남교육희망 선포식을 열고 10대 성과와 5대 정책 과제를 밝혔습니다. 10대 성과에는 행복학교 안정적 정착, 교실 수업 및 평가 방법 개선, 교사 행정 업무 경감 등을 뽑았으며 5대 정책 과제로는 수업 혁신, 학생 안전 강화, 행복교육지구 운용, 생태환경 교육 강화 등 다양한 교육 강화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국립마산병원 감사 결과 의약품 구매 예산 절감 노력이 미흡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료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거래가 있는 경우 0.6에서 1.8%까지 비용을 할인받을 수 있지만 국립마산병원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7월까지 668만 7천 원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성군이 당항포 관광지와 경남 고성공룡 세계 엑스포를 민영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은 군의 실정과 엑스포 및 당항포 관광지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해 최선의 방법을 제시할 계획이며 내년 예산을 수립하는 오는 9월 중순에는 민영화에 대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통영시는 2016년 경남도 녹지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정량동 860번지 일원에 청마공원 조성사업 공사를 본격 착수했습니다. 조성되는 청마공원은 방치된 치유지를 활용하고 휴식 공간이 부족한 청마문화관을 보완함은 물론 새로운 조망공원으로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시는 이순신 공원에 조성하고 있는 무장의 나눔길과 연결해 또 하나의 지역 명소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성군은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영농 중단을 예방하고 농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시작된 농번기 신천마을 공동급식소 운영이 25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소 운영은 지난 5월 18일 개소하여 25일간 750여 명이 참여해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영농 집중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통영시와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은 영농철을 맞아 농업기계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현장 활용도를 높이고자 농업기계 공동순회 교육을 지난 5일 한산면 비진리 내항 마을에서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농가별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고장이 잦은 관리기와 예초기, 기계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기종별 안전 운전 요령과 안전장치 부착 교육도 함께 실시했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이동은 최근 자전거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안전모 미착용 등으로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 책임의식을 알리고자 파룡교육단지 일원에서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자전거 이용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수칙 홍보와 안전모 이용의 중요성을 알렸으며 자전거 보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전거 모바일 등록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거제시 연초면 다곡마을에 연분홍 빛깔의 화사한 연꽃이 만개했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연초면 연꽃단지는 마을 주민들에게는 힐링 공간과 마을 소득 사업으로서 방문객들에게는 삶의 여유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양성평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생활 속 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6일 고성군 문화체육센터에서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고성군 여성합창단의 합창과 중마걸스의 공연을 시작으로 남녀가 함께하는 일가정 양립, 가족 행복과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집니다를 주제로 한 기념식과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청소년 큐레이터들이 펼치는 전시인 한국대중음악전, 우리들의 음악, 우리들의 이야기가 해금강 테마박물관 기획전시관에서 8월 10일까지 개최됩니다. 이번 전시는 청소년 진로 탐색 프로그램인 꿈꾸라 큐레이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15주간 큐레이터 직업 체험을 통해 펼치는 결과 보고회로 우리나라의 대중음악의 변화와 음반 시장 변천사에 대한 내용으로 열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